안녕하세요. 일요일 뉴스라이드 1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시 청와대 개각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8.9 개각이라고 해서 이틀 전에 이루어진 개각이었는데요. 원래 6곳에서 7곳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0곳에서 개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폭이 커졌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역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이었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가졌던 게 최기영 과기부 장관 내정자였습니다. 이 최기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요.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좀 더 키워야겠다라는 국내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한 개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요. 이제 조국 후보자라고 불러야겠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이용해서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해 어룡동 맹산 초목지라고 해가지고요. 바다에 맹세하니까 어룡이 꿈틀거리고 산에 맹세를 하니 초목이 알아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거를 인용을 했을까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진짜 굳은 정신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이제 용이 감동하고 용이 꿈틀거리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노리고 일부러 이 구절을 인용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기는 합니다. 용? 그렇습니다. 야당은요, 그간 반대를 격렬하게 해온 장관을 내정하는 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서 전쟁 선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장관을 내정하는 거야. 그렇게 내정하고 야당에서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면 되는데 장관들과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 법개혁이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무시를 만약 하게 되면 국회에서 도와줄 리가 없겠죠.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국회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이게 이제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 촉구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그 중에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었죠. 이게 이수혁 의원으로 바뀌었는데 문정인 특보가 거절을 했다.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거부를 했다라고도 하죠. 문정인 특보가 그간 해왔던 이야기들이라든지 한미동맹에 대해서 밝혀왔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거부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정확한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북한 이야기도 좀 했어요. 북한이 지난주에만 해도요 6일 그리고 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6일에는 황해남도에서 10일에는 함경남도에서 쐈는데요. 함경남도에서 쏜 건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400km를 그대로 그걸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대로 성주 사드 기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북한 외무성 국장이 국장 명의로 남한 한미 훈련을 걷어치우든지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을 해라. 그러기 전에는 접촉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이름에서 이 동맹이라는 표현을 뺐거든요. 그리고 훈련도 많이 축소를 했고요. 그런데 군사 연습 이름이나 바꾸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기류가 생겨서 만약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북미 간의 대화지 북남 대화는 아닐 것이다 라고 굉장히 남측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겐 친서를 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 3페이지 되는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 정말 미사일 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화답해서 나 진짜 한미연합훈련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왜냐면 거기 돈 많이 들어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사일 진짜 쏘고 싶지 않은데 미사일 쏘고 있고요. 진짜 한미연합훈련 하고 싶지 않다는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해요. 목표가 우리나라인 사거리로구나.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일단 설명은 미국에 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비난을 했고요. 왜였을까요? 미국에 설명하면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들처럼 나도 훈련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안 좋아한다 하면서 돈 때문이다 라고 한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조 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토지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3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5조로 올리자라는 거예요. 1조 300억을 5조로. 우리는 지금 계약이 1년에 한 번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그때마다 방위비 분담금에서 우리가 분담하는 돈이 많아지면 우린 너무 부담인 거잖아요. 좀 장기 계약으로 바꾸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실무 협상을 희망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무 협상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북미 대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또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DHC가 지금도 있나요? 한번 볼게요. 오늘 오전에 어제 저녁에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오늘 오전에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DHC가 올라 있었어요. 지금도 N포털사에 DHC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혐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DHC가 이 자회사 방송국이 있는데 미용이나 뭐 화장품 관련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불매운동 오래 못 갈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글을 일본인이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라는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DHC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브랜드거든요. 지금 이걸 불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또 한국 콜마 회장이 원래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틀어줬던 영상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유튜버의 영상을 직원 700명 앞에서 틀었는데 이 유튜버가 한 발언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그럴만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과연 왜 틀었는지 회장님께서 그 한국 콜마에서 해명이 나왔는데요. 위기 대응을 위해 이해를 돕고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해를 돕고자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콜마 제품은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의 원료를 쓴 제품들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한국 콜마의 원료를 쓰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하기 때문에 불매 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불매 운동을 하게 되면 애꿎은 다른 기업에 피해가 가는 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뉴스와이드 1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일요일 뉴스와이드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